네, 안녕하세요. 오늘 을지로는 기술대학 네트워크 코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토크쇼의 사회를 맡은 청계천 기술문화연구실의 최혁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ENG 대표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물 제작소의 김준휘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지도가 이 청계천 을지로 그리고 이제 이쪽 세운상가 일대 항공지도인데요. 위에 있는 빨간 점은 만물제작소가 있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빨간 점은 서일 엔지니어링이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일 엔지니어링이 있는 위치에 있는 구역, 산림동 일대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 산림동 일대와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입정동하고 산림동 두 군데가 이제 금속 제조 가공 쪽을 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청계천에 처음에 이제 오시게 된 어떤 맥락이나 그런 이유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계천에는 처음에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2004년도 겨울쯤에 아마 여기 왔던 것 같아요. 청계천. 업체 이름 기억하세요? 일을 배웠던 업체 이름? 네, 동학기공사라고요. 그때 기술 처음 배우신 거죠, 그때? 네, 선반이나 뭐 호빙구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처음 봤죠. 아, 이런 기계가 있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주로 거기서 이제 뭘 만들었나요, 주로? 거기는 기어 같은 걸 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익히는 과정들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그때 좀 경험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잔심부름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네. 심부름하고 기계 청소하고 뭐 작업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그런 것들만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기계를 잡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기계를 잡기 시작했는데 기계 처음에 주로 많이 쓰는 게 선반이라는 기계를 많이 쓰는데 선반이라는 게 이제 원형의 물건을 갖다가 원형의 쇠의 물건을 갖다가 거기에 물려서 깎는 작업들인데 외래 선반이 조금 쉬웠던 게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밑에 바닥 쪽에가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서 위험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밟을 수 있는 그 장치가 좀 크게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쉬웠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선반 기계고 왼쪽에 있는 게 밀린 것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오른쪽에 보면은 저 잘 안 보이는데 저 안쪽에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올려놓고서 그다음에 이제 깎는 거죠, 바이트 이용해서. 네, 저기 이제 동그랗게 척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에다 물건을 물리고 네. 지금 중간에 있는 거기에는 이제 바이트를 물려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다가 서일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어요? 제가 동학기공사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손이 일을 작업하던 도중인데 손이 좀 부러져가지고 한 달 동안 쉬게 됐는데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일을 하기가 싫었던 거겠죠. 한 달 동안 그냥 쭉 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 끝에 이제 내 가게를 한번 차려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이 서일ENG를 차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구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딱 저 위치? 저기가 되게 좋은 위치잖아요. 저렇게 바깥쪽에 있는 자리들이 아닌가요, 저기? 예, 안쪽에 있는 거에 비하면 네. 가운데 앞 라인에 있는 게 상당히 좋은 위치고요. 네, 네. 제가 처음에 여기다 차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제가 저희 사모님한테 네. 이제 일을 배웠던 게 이제 기어인데 네. 그거를 이제 같이 이쪽에서 하게 되면 네. 이제 서로 경쟁 상대가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가서 이제 작업실을 차리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방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위치 선정을 하러 돌아다녔는데 위치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고 또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가게를 차리게 되면 청계천에서 쓰는 모든 기계들을 제가 다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저쪽에 작업을 하고 계시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지방으로 가시게 돼가지고 제가 저쪽에 원래 계시던 다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거기 세운기공사. 네, 세운기공사. 거기에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저 자리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자리에 이제 세운기공사랑 서일ENG랑 같이 저 공간을 쓰고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게 이제 2014년 이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2014년도. 아. 변화가 10년 단위로 있는 것 같네요. 만물제작소의 김준희 대표님도 2014년 정도에 이제 이 청계천 을지로 이쪽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 대학교 다니면서 그 창업 동아리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창업 동아리 내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였어요. 이제 그런 거 아이템 개발하면서 이제 청계천을 맨 처음 오게 됐었죠. 그렇게 맨 처음 청계천이라는 데가 이런 걸 만들고 막 사람들이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구나. 그 전에는 몰랐거든요. 그 창업 동아리면 원래 과는 과는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 출신입니다. 그 산업공학과에서 이제 그 창업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뜻이 있었던 거는 네.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좋아하셔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네, 만드는 거는 저도 몰랐는데 사실 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런 경험 자체를 접해볼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만드는 학교에서 그냥 그냥 공부 시키니까 공부하고 그래서 대학 가라니까 대학 가고 그래서 저도 사실 만든다는 거를 좋아한다는 걸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제 창업 동아리로 들어가게 된 계기도 사실 뭐라도 좀 스펙을 쌓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업 동아리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제가 원래부터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근데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서 맡은 일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청계천에 가서 이제 아이템 개발하는 쪽에 이제 그 파트를 맡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청계천을 들어오게 됐고 그때 오셨을 때 기분 이렇게 풍경은 어땠어요? 뭔가 기억하는 느낌? 그때 아직도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청계천이라는 데를 딱 맨 처음 왔을 때 제가 사실 제일 처음 가본 데가 입정동 쪽이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쪽이 재개발이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 막 용접하고 저기서 막 망치로 막 빵빵 때리고 막 사람들 구루마 끌고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 사는 그런 냄새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고 되게 그 공간 자체가 되게 매력적으로 저는 느껴졌었어요. 그럼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전동 휠체어 맞죠? 네. 전동 휠체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방문하게 되고 지금 또 거기에 이제 어디 부천인가 갔다가 또 이렇게 오셨던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경로들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창업 동아리가 점점 이제 뭐 국가에서 지원금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원 사업 같은 데 지원하고 나가서 상도 받고 이렇게는 됐는데 창업 동아리 자체가 이제 회사 사업자를 낸 회사였어요. 회사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정부 지원 사업 좋고 상 받고 이런 거는 좋은데 수익이 없는 거예요. 수익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 제가 청계천 쪽 제작 파트를 맡으면서 그쪽에 계신 분하고 원래 여기 3층에 채원상가 3층에 제가 있었을 때 거기서 3층 데크 쪽에 계셨던 네 맞아요 그쪽에 계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이제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대학생들 졸업 작품 같은 거 만들러들 많이 왔었어요. 학생 작품, 네. 작품 말이야. 그거를 맡아서 하나 두 개씩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일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부천으로 가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하나 두 개씩은 이렇게 하다가 홈페이지까지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업으로 뛰어든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예요. 그 모델이 이제 네. 제품을 만드는 그렇죠. 네. 작업하는 거. 뭐 뭔가 제품을 설계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컴퓨터로 설계하고 이런 걸 다룰 줄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노트에다가 설계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작하고 어디서 뭘 팔고 이런 거는 알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재료들 떼와가지고 뭐 조립해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맨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번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 뽀로로 테마파크.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뽀로로 파크 이제 본사에서 이제 김해 신세계 백화점 그 옥상에 이제 뽀로로 빌리지를 만드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는 자동차 20대를 그 오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계약금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공장도 작고 하기가 힘드니까
지방으로 가서 우리 공장을 임대를 해서 거기서 아. 작업을 해서 납품을 하자 하면서 포부가 크네요. 네. 그때 당시에 저희 팀원들하고 그렇게 합의가 돼서 음. 다 같이 부천으로 가서 이제 작업을 했었죠. 아.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주변에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서일 사장님을 되게 부품 꼼꼼하게 잘 가공을 해주신다 이렇게 소개를 들어가지고 찾아갔었고 가서 이제 부품을 사실 저희가 생각해서 깎은 대로 깎아서 만들었는데 사장님은 정확하게 다 깎아주셨죠. 문제는 저희가 설계를 똑바로 안 한 거였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좀 많이 모르는 것도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조립이 어떤 식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뭐 공차를 어떻게 줘야 되냐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왕래가 계속 그때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부천 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 청계천으로 돌아오실 때 네. 그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두 분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관계가 돈독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제가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세운상가 있었을 때 부천으로 가기 전에 세운상가 있었을 때도 이제 뭐 학생들 아이디어 그 제품이나 이제 뭐 그런 시제품들 그런 것들 이제 가공을 다 이제 서일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계속 이제 왕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네, 친해졌죠? 아직 뭐 사장님 안 친하다고 하시는데 근데 뭐 그래가지고 부천에서 와가지고 사실 저는 그 좀 힘들었어요. 이제 팀원들하고도 어느 정도 좀 불화가 있었고 돈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고 하니까 그 돈에 대한 뭐 분배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친구들끼리 동업하면 뭐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취업 준비해가지고 취직이나 하자 하고 있을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때 당시에 이제 원서 넣는 데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청계천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일을 하나씩 이제 받아가지고 일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냥 알바 삼아서 그때 다시 이제 조금씩 시작을 했었어요 일을. 그래서 저는 알바만 하고 이제 다시 취직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이제. 그러면 취직을 하는 거 실패하고 여기서 계속 계신 걸로? 아니 그러니까 실패도 안 했어요. 그냥 시도도 안 했고요. 네. 시도도 안 했고 그런 고민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이제 취직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사실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재밌는데 이쪽으로 나가야 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로 흘러 들어와서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셨는데 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주로 처음에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됐었는지 하나는 이제 기술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기술력을 쌓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느 위치에 어느 가게가 있는지 내가 필요한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거 그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알려주셨고 어떻게 배우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집에 뭐가 있는지까지 알아야 돼, 청계천에서는. 네네. 그래야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집 가서 빌려서 쓰기도 하고. 뭐 공부나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고. 같이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제가 뚜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내가 인사하면 동네 사람 그럼 무조건 인사해라. 첫 번째 무조건 인사해라. 얼굴을 알려야 되니까. 네. 내가 가서 뭘 부탁해도 그분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얼굴 알리기 위해서 인사 돌아다니면서 내가 인사하면 무조건 인사하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물건을 만들 때 처음에는 데리고 다녔죠. 이 집에서는 뭐를 하는 거고 저 집에서는 뭘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로 그 산림동 일대에서 많이 다녔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입정동이나 맞은편에 있는 뭐 예지동이나 뭐 상사동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지역 전체적으로 이용하신 건지? 저희는 그냥 딱 산림동하고 입정동 이 두 군데만.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쓰는 데가 자재상들, 자재상. 공고상들. 그래서 입정동하고
산림동 쪽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기계는 언제 알려주셨어요? 기계를 잡는 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년 동안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도면 설계 이제 이런 방법 이런 게 주문이 들어왔는데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래 한번 도면을 그려봐라. 그럼 도면 그려온 거 내가 다시 검토해서 몇 가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뽑아서 그다음에 이제 주문을 넣고 들어오면 조립만 계속 얘가 어떻게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야 네. 본인이 나중에라도 이제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많이 가르쳐. 처음 만드신 게 뭐였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혹시? 제일 처음 처음 같이 만드셨던 거? 제일 처음 만들었던 게 북어포 절단기였어요. 아 부고포. 네. 이 사진이 네. 부고포 절단기죠. 저거는 몇 년도 정도에 만든 건지 기억하세요 혹시? 저게 2015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저게 그냥 북어를 자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찢은 듯한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실패작이에요. 실패자예요. 첫 실패작. 어디에서 실패했나요? 그러니까 손으로 찢는 듯한 그런 그런 느낌이 디테일이 안 나왔어요. 맞아. 잘라지기는 잘 잘라지는데 네. 그래서 날 같은 것도 막 여러 가지로 많이 바꿔보고 별 방법을 다 썼는데 손으로 찢는 듯한 느낌은 사람 손이 아니면 절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러게 손을 이렇게 하는 기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런 거 만드실 때 지역에서 주로 어디 좀 이용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저 지도 보면은 저게 이제 같이 협력을 하는 업체들, 협업을 하는 업체들, 거래를 하는 업체들인데 이제 자재나 이제 절단해서 커팅해서 갖고 오는 거는 이제 남양주에 있는 네. 성진레이저에서 주로 갖고 오신다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그 산림동하고 입정동 쪽에서 다 해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업체들이 이제 주로 뭘 다루는 데인지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거 필요할 때 저기 가는지? 동경 시버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접시 있죠. 네. 쟁반 같은 거, 밥그릇, 물컵 네. 이런 걸 만드는 업체고요. 네. 대진정밀은 옆에 기어하고 샤프트하고 연결시켜주는 키홈을 파는 곳이 있어요. 네, 그 키홈을 파는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고요. 승진바오 물건을 저희가 이제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후가공 잘 나와야 되는데 그 승진바오에서 그거를 매끄럽게 표현을 매끄럽게. 네, 표면을 뭐 헤어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폴리싱처럼 물건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 로고로 업체에서는 그 조그만 거 네, 로컬 업체는 이제 조그만한 거. 저는 이제 좀 뭐 보통 큰 것들만 작업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작은 것들까지 가공 가능한 것이고요. 성진금속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재료를 주로 많이 판매합니다. 저희 주업종 알루미늄, 봉제나 판재. 주로 이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 여기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시는 게 아니고 주문 방식을 통해서 만드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서 공업사들이.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주문을 맡기러 오는지. 그 사소하게는 그냥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 할아버지들도 자기 손잡이 같은 게 부러졌으면 연결해 달라 오시고 이제 의료기 쪽에서 이제 뭐 서울대라든가 이런 주변에 대학병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외국 수입을 해갖고 오잖아요. 수입을 해갖고 오면 거기에서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안에 부품. 네,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아니면 뭐 손님들이 이건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외국에다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꾸도 안 해주고 하니까 그냥 이제 이런데 저런데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걸 수리라고 해요. 그렇게 어쨌거나 수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뭔가 그런 수리도 어떤 제조의 일부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키네티가 그 아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또 많이 오는 걸로 네. 유명하잖아요. 와서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 배웠던 거랑은 또 이렇게 철을 다루는 거나 움직이는 구동 방식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의뢰하러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연구소에서 이제 실험 장비들 코렌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관절 임플란트를 하는 전문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거기 자기네도 공장이 많이 갖고 있지만 급하게 소소하게 조그마한 것들 하나들을 만들 때 공장에서 안 되니까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작가랑 같이 하신 뭐 키네틱 아트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홍범 작가님, 네, 그분하고 같이 만든 건 어떤 부분이셨던 거예요? 작가님들이라서 제가 좀 상상을 초월하는 작품이긴 한데 네가 이제 홍범 작가님 거 제일 처음 작업했었던 게 기억들의 광장이라는 기억들의 광장. 그런 이름의 어떤 전시였는데 그때 만들었던 게 뭐 거대한 나무 그런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벽면을 만나면은 센서 감지를 해서 돌아서 딴 데로 가고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키네틱 아트 같은 것들 안에 동력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구매를 하고 뭐 네. 회로 개발을 할 때도 아마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네. 그럴 때도 이제 이 지역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드세요. 근데 홍범 작가님 거 같은 경우에는 그 회로 자체를 그냥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복잡한 회로가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직접 했었어요 그때.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을 같이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기술과 이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그리고 이제 그 업체에 어떤 공부가 있고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4, 5년 정도 계속 같이 작업하시면서 배우신 거네요. 그렇죠. 혹시 그 사이에 뭐 때려치고 싶다던가 아니면 두 분 사이에 뭐 불화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불화는 뭐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배우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워낙 되게 사장님이 되게 되게 배울 점이 많으세요. 되게 막 그런 되게 성실한 거는 그냥 기본이고 일함 네. 하나요? 많이 그냥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책임감이 되게 강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보면서 많이 좀 그냥 많이 배울 뿐이었고 뭐 불화가 있거나 그럴 거는 없었어요. 혹시 뭐 중간에 이렇게 힘드셔서 그만두고 싶다거나 이런 적도 없으셨어요? 사실 힘이 들어도 저보다 사장님이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를 내색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아직 뭐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오래 익숙치가 않은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들었던 건데 뭐 지금에야 이제 많이 작업하고 익숙해졌으니까 청년 세대한테 항상 붙는 얘기가 이제 뭐 이런 3D 같은 거 하기 싫어한다, 뭐 몸 쓰는 거 하기 싫어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배우시고 지금도 이제 그 만물 제작소도 만드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셔서 네. 그거를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 끈기를 갖고서 작업을 하게 된 동기 같은 게 혹시 뭔가 버틸 수 있었던 동력, 동기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장님인가? 상용 존재.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사실 고객과의 약속인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뭐 며칠까지 만들어주기로 했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 만들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만들다 보면 또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게 설계를 한 대로 만들어져도 실제 기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또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랑 실제로 만드는 거랑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일단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네. 무조건 그것만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음 게 기다리고 있어서 이걸 하다가 또 다음 거 나오면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서 때려쳐야지라는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작업을 하다가 이제 지금 김충희 대표님은 만물 제작소를 이제 올해 초중순에 이 세운상가에 이제 공간을 내고 이제 자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창업 스토리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계속 언젠가 제 가게, 제 공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서일 사장님이랑 같이 하고 있던 작업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월급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진행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딱 끝난 상태에서 이제
요번 프로젝트까지만 하고 이제 제 거를 촬영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렇게 지금까지 뭐 배우가 아직 부족한 점도 많긴 하지만 또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서울사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요 산림동에 계시는 많은 공업사 사장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기 딱 세운상가 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자리가 없어서요. 입정동 쪽이 작년부터 재개발되면서 이제 그쪽에 있던 공장 있던 분들이 다 산림동 쪽으로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공실이 많이 없었고 그러던 도중에 이제 세운상가 저 맨 처음 시작했을 때도 사실 세운상가였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운상가에 자리 있는 거 보고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자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은 이 네. 화면에 있는 게 지금 만물제작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문구랑 이제 사진들이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지도랑 그리고 이제 만물제작소는 국내 최고의 제조 생태계를 갖춘 청계천 을지로 지역에 위치하여 제품 개발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그런 걸 자랑하는 문구 이제 이거 그리고 이제 밑에는 어떠한 것들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시제품이나 뭐 키넥티 같은 학생 작품 분야 뭐 이런 것들을 주문 제작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청계천이나 을지로 일대에 계신 상공인 분들이 이제 어떤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다던가 SNS를 활용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에 익숙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구상해서 실행하게 된 그런 좀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무실이 6층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나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인스타라든지 뭐 네이버 그런 광고 노출시키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일의 거의 한 80% 정도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고 나머지 80%. 네네. 나머지 20% 정도는 이제 산림동 그 공업사 분들이 저한테 뭐 추천을 해주시거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오는 경우들. 그리고 이제 서일 엔지니어링도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홈페이지를 만드셨던 거라는 것도 좀 얘기 해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려고 기어나 아니면 기회 상대방 거 그리고 청계천 주변에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다 올려서 그냥 이것저것 판매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판매보다는 제작 일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리를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보고 이렇게 뭐 그 방문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홈페이지 보고 연락을 하신 분이 있다거나? 홈페이지는 없었고 예전에 그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 페라리 자동차 부품을 하나 깎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름 유명하신 블로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네이버에다 올려주셨는데 오늘 갑자기 인터넷을 보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홈페이지는 살아있는데 내가 올려놓은 사진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기어만 몇 개 올려놓은 상태였었고 근데 자꾸 막 이것저것 만들어 달라 해서 하도 이상해서 네이버를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써놓은 글이 총만 빼놓고 뭐든지 다 만들어 드립니다라면서 영상까지 같이 올려놨더라고요. 그 만드실 때 영상을 찍었던 거예요? 찍었던 일부러 촬영을 하실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촬영해도 되느냐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저를 위해서 그렇게 또 블로그에다 또 올려주시고 해서 그러면 이제 직접 또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계속 오셨던 단골 분들이나 아니면은 왔다가 만족하고 가신 분들이 이제 올리는 그냥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글들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거네요. 이렇게 서로 소문을 타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소프트건 전동 이쪽에서 장난감 총 있잖아요. 에어컨 가스가. 그쪽 그 동호회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또 자기 카페에다가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전국에서 많이 연락하고 오시고 만들어가고 하시더라고요. 도면이나 이런 거 그리는 것들은 뭐 직접 하세요? 아니면 두 분이서 하실 때 이쪽에서 주로 하시는 편이세요? 저도 하고 이 친구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바쁘면 좀 도와달라 해서 같이 해주고 그렇게.
도면을 병원에서 한 달 동안 누워있으면 너무 심심해서 네. 그때 그 유튜브 보니까 강의들이 아주 아,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때 좀 많이 배웠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서 이제 궁금한 것들 있으면 이 친구한테 많이 물어봐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죠. 지금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다음날 되면 또 이상하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아, 40대이게 또 그때 지금 40대인데 아직 치매 온라인. 그럼 이런 제작할 때 3D 도면을 이용하면은 더 이렇게 작업의 어떤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생각하실 수 그렇죠. 이제 2D로는 이제 입체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2D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D로 이제 전체적으로 돌려보면서 뭐 기계적인 간섭이나 그런 거를 미리 해볼 수 있고,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고, 심지어 뭐 구동부나 그런 것들은 각도 계산이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작하는데 편리하죠. 두 분이 뭔가 이제 같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걸 어떻게 할지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도면을 보긴 하는데 일단 고객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뭐 어떻게 쓰는지, 물건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저희가 많이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비슷한 것들을 작업을 했으면 고객한테 다시 이런 부분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도면화해서 고객들한테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이 거의 이따가 만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도면은 이제 주로 많이 또 그리시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케이가 되면은 뭐 가공을 하고 다른 집들에다 이제 맡기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초반에는 이제 주로 조립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조금씩 이제 같이 더 많이 이렇게 간섭을 하면서 작업을 하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계천에 오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기계도 지금은 밀링이나 선반 다룰 줄 아니까 뭐 조립만 하던 거는 아주 예전이고요. 지금은 설계부터 제작 그다음에 부품 가공까지 그러니까 다 바쁠 때는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만물 제작소랑 이제 서울 엔지니어링이 같이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이제 업체들이나 다른 공업소들하고의 좀 차별점이 특별하게 좀 이렇게 혹은 더 갖고 있는 좀 장점 같은 게 있다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3D 설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일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편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고객의 생각이랑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저희의 생각이랑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서로 계속 미팅을 하면서 설계를 조금씩 같이 수정해 나가고 같이 돌려서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맞춰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객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때 이제 제일 만족을 하시는 거죠.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고객이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가져왔을 때 예를 들어 저 카메라를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저희가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부품 같은 경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런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면 큰 기계가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손님한테 부담을 주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서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청계천에서만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도면 안에서 기존의 기성품을 사서 끼는 게 아니고 딱 그걸 맞춰서 만들어서 이렇게 낄 수 있는 그런 방식들. 커스터마이징이 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지역에 관련해서 뭐 산림동이나 입점동이나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제작하는 공업소들 이런 데들에서 주로 이제 조금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혹은 그 나이가 많으신 1세대 분들의 뭐 2세대 뭐 아드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혹은 뭐 그 아들 말고도 또 다른 뭐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새롭게 유입돼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하고는 혹시 뭐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좀 네, 젊게 네. 새로 유입되는 분들.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젊은 층들이 있는데 저희가 작은 모임을 하나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 어찌 보면 이제 아버님이 일본 온 자리를 와서 2세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적응하고 빨리 적응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같은 모임을 만들어서 흡수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혹시 모임 명이 있나요? 모임 이름이? 네, 모임명 인후회라고 있습니다. 인후예요? 네. 무슨 뜻이에요? 혹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취지는 그냥 마음 걷어서 네.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나 그렇게 하자라고 소소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본 지 한 1년이 좀 넘었네요. 그게 그 산림동에 계신 분들 중심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래저래 이제 서로 입소문으로 알게 된 사람들끼리? 산림동 이쪽에 있는 이쪽 산림동 쪽에 있는 분들하고만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그렇게 뭐 낙후됐다라고도 이렇게 그 뭐 낙후됐다는 평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됐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하고 좀 다른 측면으로 계속 지역이 또 변화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유입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새롭게 유입해서 또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모임 같은 것들 이렇게 꾸리고 계신데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청계천이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건물들이 너무 오래됐고 깔끔하고 멋진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싶지만 뭐 이 건물들이 다 저희 게 아니다 보니까 새 들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도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개선하고 해서 이 지역을 좀 잘 살려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역사 속에 있는 그 사진으로 나와서 옛날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내 자식이 데려왔을 때 여기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야. 내 후손이 왔을 때 니네 할아버지가 했던 곳이야. 예전부터 이런 걸 해왔던 곳이라는 거를 좀 보존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그럼 뭐 이렇게 무조건적인 재개발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좀 낙후된 거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완해가면서 좀 지역에 있는 기술자분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혹시 생각? 네,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젊은 사람들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던 거를 이제 물려받아서 하시는 분은 봤는데 아예 새로운 데서 와가지고 일을 배우거나 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사실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나이들이 점점 고령화가 돼가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계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그래서 이런 환경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이런 문화들이 계속 계승이 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 젊은 층이라는 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솔직히 없고 주변에 지금 그 유행을 타서 커피숍들, 카페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젊은이들이 좀 들어와서 그런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좀 많이 모인 거지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기술자들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네, 얼마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두 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또 협업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실지 아니면 또 뭐 서일 엔지니어링은 서일 엔지니어링대로 그리고 만물 제작소는 또 만물 제작소대로 또 각자의 또 어떤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아니면 제품 단위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발주를 받아서 납품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템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 만물제약소 이름을 달아서 판매가 될 수 있는 제품을 여러 가지 놓고 판매를 하는 거를 제일 큰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일단 지금 뭐 사실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인센서 홀더를 하나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만물제약소 이름으로 물건이 제작이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청계천 오기 전에는 뭐 저도 이제 막 만들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생각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이걸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되나 그게 참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하다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런 고객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그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허도 내놨었고 그 특허를 내는 걸 가지고 차후에는 이제 나만의 물건을 가지고 판매까지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이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제품, 물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추후의 목표이신 거네요. 네. 첫 번째로 하나는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주는 건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며칠씩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압박을 받아가며 이렇게 작업을 해서 딱 주고 나면 그걸 끝인 거예요. 저희야 뭐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보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솔직히 없고요. 이게 자기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자기가 구상하고 자기가 이렇게 구현해낸 자기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내 거 같으면 내가 그냥 하나 덜 팔아도 되는 거고 내가 여유 있을 때 그냥 해도 되는 거지만 일단 저는 아까도 준이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객과의 약속을 칼같이 지켜라. 제가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밀고 계속 지금까지 버텼던 게 주고 나서 하나 시간을 무조건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안 되면 다른 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한테 물건 만들어서 제 시간에 고객한테 넘겨줬을 때 그거 하나만 지키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2의 김승현 혹은 제2의 김준희를 이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한마디씩 이렇게 하면서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계천 와가지고 기술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 사실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한데 그 힘든 게 자기 다 능력이 되는 거고 자기한테 다 남는 거니까 그걸 좀만 버티면은 자신만의 기술력을 가질 수 있고 그걸로 자기 아이템 만들어서 팔든 아니면 개발 일을 받아서 하든 충분히 지속 가능한 그런 직업이니까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현실적인 이야기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이야기. 좋은 얘기 했으니까 현실적인 이야기. 예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집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시간이 좀 어중간하긴 했죠. 어중간했는데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녁까지. 그 소리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에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된 그것도 있는 포함인데 지금은 그래요. 와이프한테 조금만 먹어 이따 저녁에 더 맛있는 거 먹어. 그리고 물건 사러 가면 가격표 안 봐요. 그냥 씹어요. 카드 쓰면 일시불로 긁고 다녀요. 할거 안 해요. 많이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아이고. 네, 저희 가장 현실적이죠. 네, 맞죠. 지금 저희가 사는 사회나 이제 지금 저희가 뭔가를 구매해서 사는 것들이 대부분 그냥 대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대량 생산되는 것들을 구매해서 사는 것들에 거의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 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냥 공급받는 삶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자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청계천 일지로 산림동 일대 오시면은 자기의 기술력을 쌓아서 직접 뭔가를 생산하고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좀 계기를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 서일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만물제약소에 검색하셔서 한번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렇게 상담도 해보시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요. 꼭 물건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뭐 일 배우는 것도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분명히 또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 인사는 같이 하고 끝날까요? 네. 네네. 그러면은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